네, 그러면 키노트 발표에 이어서 이번에는 SK텔레콤의 이제 현창호 매니저님을 이제 모시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AI 기반의 비전 활용이라는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K텔레콤 현창호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예, 저는 SK텔레콤 스마트 팩토리 CO에서 근무 중인 현창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발표 내용 예, 먼저 좀 핵심을 먼저 좀 짚어주시고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스마트 팩토리 환경에서 딥러닝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그 어떻게 그 솔루션들을 네. 그 접목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그 솔루션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물류 센터를 위해서 AI 로봇을 비전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솔루션이 있고, 또 하나는 제품의 외관 검사를 그 딥러닝 솔루션을 가지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 솔루션들을 실제로 잘 구현하기 위해서 그 SK텔레콤이 기반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예, 그러면 발표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비전 활용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세 가지로 제가 구성을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그 스마트 팩토리 환경에서 딥러닝 환경이 딥러닝 기술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딥러닝 환경을 가지고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두 가지 솔루션으로 SK텔레콤이 그 접목한 내용을 또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룰 기반의 머신 비전과 딥러닝 기반의 머신 비전,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 보았는데요. 기존의 룰 기반의 머신러닝의 기술과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딥러닝 기반의 머신 비전의 기술이 어떻게 다른지를 일단 먼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해온 룰 기반의 머신 비전이 최근에는 딥러닝 기반의 머신 비전으로 많이 또 고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럼 과연 딥러닝 기반의 머신 비전이 뭐가 좋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그 이미지 리코그니션, 그러니까 이미지 인식과 관련된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스트 챌린지인 ILSVRC라고 하는 컨테스트에서 2012년도에 이 알렉스 넷이라고 하는 딥러닝 기반의 모델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이 처음 등장 알렉스 넷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룰 기반의 모델로 이미지를 인식했었는데요. 그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 에러율이 30%에 달할 만큼, 사실 3분의 1 정도의 에러 또는 오류율이면 사실 실제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사실 에러율이 높았는데, 그 2012년도에 알렉스 넷이 나온 이후로 딥러닝 모델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결국 사람의 에러율, 오류율로 알려진 5% 이하의 인식률을, 그러니까 오류율을 가진 굉장히 좋은 인식률을 가진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지금까지도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딥러닝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로는 약간 더 유연하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룰 기반의 머신 비전 모델보다도 훨씬 유연한 형태로 그 판정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최초로 그 모델을 개발하는 그에 드는 노력은 사실 룰 기반의 그 머신 러닝 모델이 훨씬 더 간단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금방 모델을 개발해서 디플로이하고 판정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모델이 약간, 그러니까 판정 대상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모델들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룰 기반의 모델의 가장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딥러닝 기반으로 이런 모델을 개발하게 되면 최초에 이 모델을 개발하는 데 드는 어떤 노력은 조금
더 들긴 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이것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전문가, 딥러닝 전문가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게 된 그런 모델이긴 한데 한번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모델을 가지고 굉장히 유연하게 이 모델에 의해서 판정을 하려고 하는 그 대상 부품의 모양들이 좀 바뀐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이 최근에도 계속 새롭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딥러닝 기반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판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의 변화가 있어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똑같은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런 특징들 때문에 딥러닝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딥러닝 기술들을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도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솔루션을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분야에 있어서 노력들도 많이 있긴 한데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두 가지 정도의 솔루션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머신 비전 인스펙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죠. 그래서 제품의 외관을 기존의 머신 비전 솔루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제품의 외관에 대한 그 검사를 딥러닝 기반의 모델로 수행을 하는 그런 검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머신 비전 솔루션과 아주 친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두뇌는 조금 더 똑똑해진 그런 형태로 이제 솔루션이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류센터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형태의 AI 로봇 비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물류 로봇의 지능화를 위해서 SK텔레콤이 최근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한번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으로는 그 머신 비전 인스펙션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솔루션의 흐름이나 외관은 기존의 전통적인 룰 기반의 머신 비전 솔루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 그림에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 이 카메라로 제품 외관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 찍혀진 이미지 자체를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을 한다. 라고 제가 써놨죠. 근데 5G 네트워크를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정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유연하게 이런 부분들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미지가 업로드 되는 곳은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미지를 보내서 이곳에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다 공정 환경 내부에서 판정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면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들을 같이 접목을 해봤는데요. 뒤에 이 바로 다음 장에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긴 한데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했을 때 장점들이 한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와 그 딥러닝의 장점들을 잘 모아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 솔루션을 구성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AI 모델을 그 딥러닝 모델을 공장에서 직접 현장에서 그 판정 모델을 만들었을 때에 닥치게 되는 어려움들을 사실 좀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파란색 이 선이 우리가 처음에 모델을 만들어 갈 때의 과정을 저희가 묘사한 것인데요. 처음에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서 모델의 성능이 점점 올라가는 모습,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 레벨 이상의 성능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생산 환경에서 서비스를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 공교롭게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래프가 사실은 거의 모든 제조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런 현상 자체를 모델 드리프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서 실제로 이름까지도 있는 현상이고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 모델을 처음에 개발하던 그 당시에 그 제조 환경에서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제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조 환경도 변하지만 그 제조 환경에 들어오는 부품들, 실제로 우리 회사에 원재료를 납품하는 회사가 변경됐다든지, 우리 회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공구들의 수명이 많이 되어서 좀 변형이 일어났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다 이 생산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인데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저희 회사가 애써 개발해 놓은 이 모델들의 성능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수집된 여러 가지 정보들, 그 기존에 판정된 모델 이미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모델 트레이닝을 그 수행을 하게 되고, 모델 성능이 어느 정도 선까지 떨어지기 전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또 그것을 현장에 투입을 합니다. 새롭게 개발된 모델은 기존의 모델보다는 살짝 높은 성능을 가지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게 될 거고, 그 모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또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 성능이 떨어지는 단계에서 또 한번 모델을 새롭게 개발하고, 이렇게 어떤 그 순환 구조의 모델, 새로운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이런 구조의 모델을 사실은 딥러닝 모델에서는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형태로 판정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요소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기존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딥러닝 모델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GPU 환경이 필요할 텐데, GPU가 뭐 집에서 뭐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해보셨겠지만, GPU는 냉각시키는 게 가장 큰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U를 공장 내에서 잘 냉각시키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챌린지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GPU가 사실 클라우드에 있고 더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장 환경에서는 더 도입을 하기에 더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이 딥러닝 모델들을 공장에 이제 제공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딥러닝 모델만으로 처음에 이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판정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야심차게 굉장히 많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SK텔레콤은 그 한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딥러닝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은 딥러닝 엔지니어와 앞선 딥러닝 그 모델 개발 기술들을 동원해서 비전 모델을 개발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모델들이 사실 공장 환경에 실제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아주 대규모의 판정 성능은 높으나 아주 대규모의 GPU 성능을 요구한다든지, 그 GPU 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판정 시간이 좀 느려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얻게 된 교훈 중에 하나는 딥러닝 기술만으로 어떤 굉장히 높은 성능의 판정 모델들을 제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고객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교훈들을 좀 얻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현업의 지식들, 그 도메인 날리지들을 어떻게 이 모델들에 잘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를 인공지능화하기 위한 여러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형태의 교훈들을 많이 얻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업에 축적된 이런 도메인 날리지를 어떻게 우리 회사의 그 실제 그 자동화 모델에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든 뭐 사례들 한 가지를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런 지금 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초음파로 융착을 한 부위의 사진들인데요. 이게 이런 사진들을 지금 모아놔서 그렇지만 사실 이 부위들은 이 아주 큰 전체 부품 안에 융착 부위 같은 게 떨어져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장 아주 큰 부품 위에 일정치 않은 부위에 이 부위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섞여 있는 부위들을 잘 찾아서
이것들을 이제 분류를 하는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인공지능 모델 중에 첫 번째 디텍션 모델은 이 큰 부품 위에서 이 형상, 이 융착 형상을 잘 찾는 모델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의 모델은 이렇게 잘 찾아진 그 융착 형상들을 이렇게 분류, 클러스터별로 분류를 하는 그래서 융착 등급에 따라서 제일 잘 된 것부터 제일 안 된 것까지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2단계로 만들었고요. 이게 사실 과거에는 이 디텍션 부위를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찾는 이유는 과거에는 부품이 형상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형상의 어떤 특정 부위에서 이 융착 부위를 그냥 기계적으로 찾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이게 룰 베이스의 모델이고 딥러닝 모델로 바뀌고 있는 이유는 이 융착 부위가 최근에는 뭐 다품종 소량 생산에 의한 뭐 홀류 생산에 의해서 여러 종류의 그 다른 형상을 가진 부품들이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기존의 어떤 부위에서 찾아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찾고 그다음에 분류를 하는 2단계 모델들을 잘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그 머신 비전 인스펙션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렸고요. 물류 산업에서의 로봇을 어떻게 도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로봇 자동화라고 하면 그 로봇이 이렇게 잔뜩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생산 환경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생산 환경에서 로봇을 도입을 해서 자동화하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어색하지 않은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됐는데요. 근데 우리가 물류센터에서 보면 수많은 그 실제 그 물류 노동자 분들께서 실제 사람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이 무거운 짐들을 올리고 내리고 밀고 하는 작업들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도 이분들의 그 뭐 과로 상태, 스트레스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것들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이제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조 환경이 아니라 이렇게 물건을 옮기는 물류 환경에서는 로봇 자동화가 왜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제조 환경과 다르게 물류 환경은 일정하게 통제되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박스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양한 박스들을 다양하게 쌓아 올려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송을 하고 그것들을 분류하고 또 상차 또는 하차들을 계속해서 그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로봇을 도입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로봇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죠. 기존에 어떤 룰을 정해놓으면 그 룰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그냥 블라인드하게 그냥 맹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정해져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방식의 로봇 자동화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방법이었다고 보면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생산 환경, 그 다음에 물류 환경은 다양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면서 홀류 생산을 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일정하게 통제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도 로봇이 잘 적응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블라인드하게 움직였던 로봇들을 어떻게 지능을 부여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물류 환경에 있어서 그 로봇 시각을 로봇에게도 비전을 부여하고 그 비전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키는 과정들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현된 모습을 다음 장에 보여드릴 텐데 이 프로세스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이 로봇이 하는 일은 이 대차에 쌓여 있는 그 대차에 쌓여 있는 짐들이 아까 사진을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박스들이죠. 일정한 박스들이 아니고 다양한 박스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이 쌓여 있는 이 박스를 컨베이어 벨트에 실어 올리는 것은 사실 기존에는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간단한 일이긴 하지만 인간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집어 올리고 분류하고 정렬하는 일들이 사실 로봇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 대차에 쌓여 있는 짐들의 이미지를 3D로 찍게 됩니다. 기존의 RGB 카메라에 뎁스 정보 하나 더 들어있는, 그래서 4채널의 이미지를 찍고 그 이미지를 찍어서 그 인공지능을 처리하는 모델로 보내는데, 그 인공지능 처리 모델에서는 이 박스의 높이, 그 다음에 박스가 쌓여 있는 형상 등을 인식해서 그것을 로봇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로봇에게 어느 박스가 어떤 모양으로 지금 놓여져 있는데 그것부터 집어서 올려야 돼 라는 명령을 줄 수가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로봇은 지능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시킨 일을 잘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이 과정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 이 대역폭에 따라서 조금 끊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마 전체적인 어떤 아웃룩을 보시기에는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컨베이어 벨트에 그 짐들을 실어 올리기 위해서 가져온 이 대차 위에 쌓여 있는, 이 팔레트 위에 쌓여 있는 박스의 형상들은 그 다 다른 여러 종류의 박스가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그 쌓여 있는 모양들도 불규칙하고 크기들도 이제 불규칙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 위쪽에서 이제 박스 사진을 찍은 다음에 어느 박스부터 집어 올려야 될지, 그다음에 그 집어 올려야 되는 박스가 어떤 형상으로 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한 뒤에 이것이 로봇이 그러니까 그 올려내야 되는 그 순서대로 잘 분류를 해서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실 지금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래도 좀 정렬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보다 더 이렇게 무작위로 쌓여 있는 그런 박스들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되고요. 유튜브에서 아마 이 CMS 디팔레타이징이라고 해서 찾으면 저희와 이 로봇 CMS는 저희와 이제 로봇을 제휴하고 있는 회사이고, 저희는 이 로봇의 인공지능 부분을 담당을 했고, 이 로봇의 제어 부분은 CMS라고 하는 국내 이제 로봇 전문 회사가, 로봇 제어에 대한 전문 회사죠. 회사가 담당을 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와 그 물류센터, 스마트 물류센터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기반 기술들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겠지만 저희가 그 AI 기술, 그다음에 딥러닝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외에도 여러 가지 기반 기술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AI 가속 반도체인 사피온이라는 것이고, 그 혹시 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그 접하신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그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행사에서 저희가 발표를 한번 했고,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GPU 구하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저희가 공장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 인공지능 모델들을 찾으려고 하는 회사에서 사실 GPU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는데 GPU 사는 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저도 사실 집에서 게임을 위해서 GPU를 구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재 이제 상황인데, 기업에서도 사실 기업의 인퍼런스를 위한 인공지능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GPU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앞으로도 사실 그런 부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 센터, 지금 현재 그 2021년도에 데이터 센터용 이 AI 가속기 시장은 한 4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국내의 시장만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2030년까지는 40조까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장 예상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만큼 사실 이 그 그러니까 AI 가속기, AI를 어떻게 빠르게 구동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기존보다 더 낮은 전력과 더 낮은 비용으로 잘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런 가속칩을 만들었고요. 기존 GPU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한 그 처리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더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고 더 많은 로직들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뭐 GPU 같은 거 많이 쓰실 텐데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저희가 뭐 SKT 누구 서비스라든지 ADT 캡스에서 사용하는 영상 인식을 위해서 그 해당 분야에만 특화된 일들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칩들을 개발을 했고 그 범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머신러닝 자동화 메타러너라고 하는 솔루션인데요. 이 메타러너는 뭐 구글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잘 아시는 분은 아마 오토ML이라고 하는 서비스 이름으로 잘 아시는 그런 인공지능을 자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솔루션으로 저희가 나눠놨는데 하나는 오토데이터인데 오토데이터는 저희가 인공지능 모델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이 처음에 이 라벨 붙이는 그래서 어떤 것이 결함이고 어떤 것이 양품이고 어떤 부위가 결함 부위인지 요 색칠을 하고 또 분류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동화해서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이제 오토 데이터라는 것이고요. 원래는 간단하게 이 아주 간단한 인공지능 모델 기존의 그 성능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로직을 가진 인공지능 모델이 굉장히 거칠게 분류를 일단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분류를 해 놓으면 사람이 그걸 보고 조금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잘했고 이건 못했어 라고 해서 좀 가르쳐 주면 또 그 인풋을 받아서 또 약간 더 나은 성능을 가진 또 분류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류 결과를 가지고 사람이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색칠하라고 하면은 되게 귀찮은데 다 색칠된 거에서 고쳐주기만 하세요라고 하면 좀 접근하기 쉬운 점도 있고 실제로 그 채점을 해야 되는 양 자체도 기존에 그 바닥부터 색칠해야 되는 그 라벨을 달아야 되는 양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는 그 업무 양 자체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토 데이터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레이블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오토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모델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저희가 이제 배포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모델들을 개발할 때 사람이 계속 이 모델들을 개발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에서 출발한 것이 오토 트레이너인데 실제로 그 데이터가 모이기만 하면 그 모델 개발 자체도 인공지능이 해주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공지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델이 해주는 일은 뭐 크게 세 가지인데 모델을 일단 셀렉션을 해야 되죠. 모델 줄을 통해서 어떤 모델을 쓸 것인지를 적당한 모델을 고르게 되겠고요. 적당한 모델을 고르게 되면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한다든지 또 이 모델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데이터 자체를 전처리를 통해서 성능을 높인다든지 하는 일들을 자동적으로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비전 서빙이라고 저희 이름 붙여놨는데 그 최근에 인공지능 모델을 도입을 해보신 회사들이 많이 겪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모델 종류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개발한 모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 개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개발할 때는 몰랐는데 버전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그 라인에는 1.0 모델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라인에는 1.1 모델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모델 버전을 관리한다든지 새롭게 업데이트된 모델을 적절하게 디플로이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사실 기존보다 굉장히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교훈들을 얻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 모델들을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 도커, 그 다음에 도커를 관리하기 위한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비전 서빙을 위한 그런 솔루션들을 제작해서 실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기반 기술들까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거의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예,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AI 기반의 이제 비전 활용에 대해서 이제 현상호 매니저님을 통해서 이제 주제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요 솔루션이 나온 지는 꽤 됐죠.
예,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네네. 솔루션 나온 지는 2017년, 18년부터 이제 음. 고객사와 같이 이제 개발을 하여 네네.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지금 예, 현장에서도 예, 많이 운영을 하고, 상황리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뭐 관계사와 네. 그다음에 기타 이제 제조사들에서 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